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정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경주시 의용 소방대 지원 조례안 외 5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박강호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5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서이나 경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계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박공호 의원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질락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강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화재나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 등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경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소방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있지만 실제 화재 또는 재난 발생 시 훨씬 많은 인력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주시 의용소방대는 앞서 말씀드린 화재나 인명구조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의 응급복구 작업을 비롯하여 코로나 방역 소독, 장애인의 날 자원봉사, 산불 감시원 역할 등 이웃을 위해 지역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의 필요성과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용소방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앞으로의 원활한 의용소방대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안 제3조는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의용소방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 6월 5일 경주의 의원 박광호입니다. 예,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경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에 화재가 대형화되고 물적 인적 피해 또한 점점 커짐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역할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적절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로 하겠습니다. 경주시 의용 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 있습니까? 이 없으므로 경주시 의용 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락 위원장이나 위원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화 경주시 침수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선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침수 방지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발생되는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103호 2023년 11월 1일 5일 호 및 도자연재난과 484호 호에 통한 표준안 및 재정 요청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재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 및 제2조에서는 재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및 4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7조에서 10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 기준, 예산 편성, 설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사후 관리에 관한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선별 영역 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침수 방지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로, 제방 등 사회적 기반 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 시행을 통해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성용 의원. 예,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주택가에서 이제 대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또 이걸 지원을 했는 조례를 변경을 했는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대규모 저희가 몇 세대 이상 거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대 70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70%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지금 80% 예.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30% 20%가 생기니까 의외로 이걸 쉽지 않은 사람들의 부담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필요 물품이 뭔지 한번 내용하고 그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번 조례 내용에 보면은
최대 8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금액으로는 5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이 그렇고요. 단독주택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 비율은 80%고요. 그 내용은 주로 물막이니까 지하 주차장 같은 데 특성상 지하로 들어가는 데가 많으니 우수가 안쪽으로 못 들어가도록 물막이를 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물막이라 함이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지하로 들어가는 물막이 필요성은 있지만 저희가 상간지역 밑에 쪽에 내려오면은 골목 안에 이제 물이 침수가 들어오는 부분 보면 물막이 시설이라기보다는 모래주머니 이상으로 뭐 다른 어떤 뭐 부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나요? 그건 그렇고 이거 주택가에서 하는 거는 20세대 이상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 아파트나 다 하는 게 아니고 경주는 3군데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험지구. 그리고 위험지구 내의 아파트. 예.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은 그런데 예. 단독주택하고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 포함이 되잖아요 지금. 예, 저희들은 20세대 미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범위가 좀 늘어나기도 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되고 뭐 그런 식의보다는 골짜기 쪽에 이래 좀 되는 지역이 저희 지역에 좀 그렇게 있거든요. 예. 그 계곡을 부거를 좀 끼고 있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이 그렇게 들어오던데 그런 쪽에는 자수막 설치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비용이 있습니까? 그 금액이 조금 적게 들은 것도 수방자재 개념에서 구입해서 그 밑에 니은 L자로 되어 있는 거를 구입해서 앙카볼트 받고 해서 시공해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일종의 자수막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된다 그죠? 네,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이 20% 되고 이러면은 개인 손에 이제 어른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 20%를 못 내서 신청을 못 합니다. 굳이 이거 80% 이렇게 제한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차이가 크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이 조례가 사실 다른 시군에는 이 소규모 20세대 미만의 그 지원에 대해서 조례가 지금 한창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비율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조례하고. 예. 뭐 다른 데 참고를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는 그 개인 부담 때문에 이게 더 꺼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그냥 이거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자부담이 생기면은 이게 공동주택 큰 경우에는 물론 공장의 경비가 계속 모여서 자부담을 이렇게 부담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지만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에는 솔직히 개인의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자부담 20% 말씀하시는데 이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대부분 물막이 시설을 하기나 아까 말했던 모래 때문에 이런 거 인건비로 계산해가지고 자부담을 셈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그런 별 지장이 없을 것 그건 같습니다. 편법이지요. 편법이 아니죠. 여기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인건비를 들어간다는 말은 인건비를 자기가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인건비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편법이 되는 말씀이시죠. 이왕 제가 볼 때는 자부담을 꼭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안 해도 된다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무상을 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의원님 우려하시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한도 금액을 500을 해놨으면 역산을 하게 되면은 625만 원 사업장에 20%를 부담하게 되면은 약 625만 원 하면은 최대치 보면은 125만 원 정도는 이제 본인 부담함을 관해서 500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네.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의원님 주택을 제가 균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자부담을 충분히 큰 부담을 안 느낄 수 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없애주는 것도 시가 행정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했죠. 좀 제가 보기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부담을 없애면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데요. 행정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선정하는 단계에서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 하는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성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약간의 부담이라도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일단 뭐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아마 요즘 이제 홍수가 많이 나고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홍수가 나고 이러니까 주택가에서도 여기 침수 방지 지하 네. 그 차수막 설치하는 거 네. 그 조례가 이번에 했거든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이나 뭐 단독주택은 아닌데요. 그 노후시설 공동주택에 뭐 바닥이나 뭐그 지하 그 바닥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공동주택에 우리가 또 지원되는 게 거의 자부담이 뭐 20%가 하고 있거든요. 예, 예. 혹시나 이런 것들도 조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이거 조례가 됐을 때 예. 그게 이제 요구가 이제 그 요청이 들어오면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별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예, 그거는 좀 우려, 제가 보기는요, 이 법 자체가 적용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조례가. 적용이 20세대 미만은 저희들 이번 조례고,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에 기 4월달에 공포된 조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침수시설, 방지시설에 대한 중복은 전혀 없고요. 또 주택과에서 이거를 같이 공동주택, 대형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분명히 구분해가 지금. 근데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가 포괄 인정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님들은 자기 과에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 연착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거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후에 잘 이렇게 업무 연착을 해서 혹시 그런 게 들었을 때는 다른 과에서 이렇게 뭐 중복이 될 수도 실제로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네. 실제로 2조 되는 예산이 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된다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공무원이 또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한데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미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해주시고요. 이게 보면 다른 데는 지금 공동주택에 최대 공동주택 8천만 원짜리 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른 지역보다 좀 금액이 많죠. 우리 경주시 조례도 8천만 원까지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주택가에 그 20세에 있던 공동주택이 최대 8천만 원 데가 있거든요. 지원됐습니다. 그죠? 여기 다른 데보다 좀 많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예, 그건 주택과 소관인데 제가 예. 답변이 하기가 좀.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100분의 80 범위 이거는 거의 다 좀 공통사항이거든요. 그죠? 네. 주택가에서는 우리가 이제 노후시설 개정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다른 데는 100분의 50인데 우리는 100분의 80이고 또 물론 100분의 80도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약간 이것들 아까 우리 정성영 의원님 말씀대로 좀 예산 사업이 정말 힘들고 이랬을 때 열악한 어떤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사는데 침수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물거리를 유동성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어차피 정부에서 지금 공고사항으로 해야 되는 조례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신청합니다. 토론 들어가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영 여기는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단독주택은 실제로 이게 이 침수가 되는 단독주택은 굉장히 열악한 가족들, 취약계층에 되게 많거든요. 할 수 있다면 저는 공동주택은 100분의 80% 지원하는데 단독주택은 100% 지원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을 권합니다. 예, 수정을 좀 원합니다. 국장님 과장 의견 어떠세요?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처음 시행을 하는데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의원님 저 양북이나 저 양남 같은 데 가면 9.12 같은 거 가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거 가면 지금 사실 그 옆에 하청을 길로 사는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수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200만 원 정도 저희들 보면은 가능하지 싶은데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100% 80담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일단 저희들 시행을 한번 해보고 혹시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제가 한 200만 원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그 차후에 다시 조례를 좀 변경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국장님, 예. 법관에 가면 정성영님 위원대로 수정안 내가 해보고 바꾸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처음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처음이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예. 정성영이 안대로 수정해서 해보고 꼭 집행부 하고 싶으면 그때 변경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제가 예.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꼭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200만 원 이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200만 원까지 어차피 쓸 수 있는 돈인데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용이 보자는. 그럼 자부담을 네, 줄이기 알겠습니다. 위해서 네. 말씀드린 거니까 네. 한번 시행해 보시고 예산이 좀 과하게 되고 신청이 좀 많이 돈다 싶으면 저희가 제안 안 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 싶은데 일단 그 내용이 좀 알겠습니다. 그 정성영 수정 의견 때문에 잠시 한 5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예를 국장님, 우리 그 정의 중에 예, 예. 그 집행부 안 하고 우리 또 정성경 의원의 단독주택에 그 지원한테 나와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일단은 그 회의 결과가 집행부 안은 하되 지금 상당히 정성경을 지배한 단독주택 부분에 상당히 좀 별도 자부담 없었습니다. 또 나와서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조언안 되더라도 우리 흰남노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런 혹시라도 어떤 지역별로 애매하게 좀 단독주택 자부담을 하기 힘든 경우는 다른 예산 조치를 해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조례안은 지금 원하는 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정성님 말씀하세요. 예, 지난번에 제가 공동주택 그 발의를 하다 보니까 신청 기간 굉장히 짧게 잡아요. 예산 안에 편성된다는 이유 하나로 신청 기간 짧게 잡아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부담의 어떤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부분까지 판단을 조금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짧게 신청 끝났는데 근데 안전審까지서 할 때는 이거는 신청하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청 대상자의 어떤 심사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여러 많은 가구들이 이거를 차수막이 꼭 필요한 집이 있다면 설치가 되도록 좀 조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면동화 회피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토론 종료했습니다. 다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연에 관한 조례안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침수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습니다. 국장님, 그 김동현 좀 발언 내용 좀 유의하시고 잘 좀 사후 조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대시라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망 2023년도 제3차 공제상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제상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에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정회의의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럼 경주역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 가능하면 요약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문화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경주역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2021년 12월 폐역이 된 경주역 부지를 취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문화, 산업 기능이 융합된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여 역사 주변의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황호동 169-2번지 일원으로 총 150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편입부지 국가철도공단 69,765제곱미터
한국철도공사 79,146제곱미터, 국공유지 1,568제곱미터, 사유지 5,848제곱미터로 총 면적이 15만 6,327제곱미터, 약 4만 7,000평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214억 원으로 부지 및 지작물 매입비 690억 원이며 문화재 발굴비는 약 102억 원, 부지 조성비 15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공청사, 전망타워, 복합문화,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부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동해남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라 도심의 중심인 경주역이 폐역되므로 경직된 도심에 대하여 시급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주역 부지 개발을 통하여 철도 부지의 단절된 공간을 회복하고 행정, 업무, 상업, 문화 등의 중심 기능을 한 복합 개발로 신중심의 역할을 기대됩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소유자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로서 우리 시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지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역 부지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피해 역사가 된 경주역 부지를 취득하여 상업 업무 복합 개발을 위하여 공유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구 경주역사 내에 공공청사, 전망타워, 복합문화,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214억 원으로 재원은 전액 11호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중앙의뢰 투자심사의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예산 편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공예산 관리 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에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내건 자체가 지난번 전체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도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경주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난번 전체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집행 설명드렸기 때문에 또 제가 부장 제안 설명은 유임을 붙여야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상황에 대한 검토가 보고 전문위원입니다. 본 2023년도 제3차 공예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새 역사가 된 서경주역 부지를 취득하여 상업 업무 복합 개발을 위하여 공예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구 서경주 역사 내에 공공청사, 복합상업시설, 공원조성 등을 조성하여 도시공간을 재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74억 원으로 재원은 전액 11호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것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 1항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의 타당성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는 예산 사전 절차 이행에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주역 부지 개발 사업에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이유는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 미디어 아트 뮤지엄 대림 건립 및 기부 전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참 요건은 우리 전체인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드렸기 때문에 앞자리에 제한 설명한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전문위원입니다. 본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미디어 아트 뮤지엄 권리 및 기부 체납권은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경주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미디어 아트 뮤지엄을 건립하여 기부 체납을 위하여 공유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으로 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건물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 체납의 의회 의결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후 개립에서 경주에 기부 체납하는 재산을 보증하는 계약서나 정확한 건물의 가치에 따른 사용 허가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 여부 등 다각적인 상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 아트 뮤지엄 개정 권리 및 기부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김소연 의원님. 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전체 간담 회의를 하면서 그 회사 관계자분들께서 계셔서 제가 그날 질의를 못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 미디어 아트 센터를 하려고 하는 그 컨택하고 있는 회사가 덱스터 스튜디오 맞습니까? 네,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제주도, 강원도 속초, 그리고 곧 올해 2023년 7월에 부산 영도에서 그 지금 아르떼 뮤지엄이 또 개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르떼 뮤지엄을 총괄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 그 디스트릭트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아트계 계속 지금 선발주자로 굉장히 그 치적을 많이 남긴 회사를 알고 있는데 우리 경주는 왜 이 디스트릭트와 컨택을 하지 않고 덱스터 스튜디오라는 조금 신생 회사와 컨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업 시행 법인은 덱스터 스튜디오하고 문화유산 기술연구소 이래가지고 두 개 사업으로 시행해가지고 사업 시행 법인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플래시백 그라운드 경주 유한에서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는데 방금 의원님 질의하신 거 덱스터 스튜디오이신데 이 부분은 그 덱스터 스튜디오 자체가 뭐 영화 신과 함께라든가 여러 개 콘텐츠를 많이 제작해가지고 나름대로 우수한 어떤 사업 시행자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저하고 경주시하고 이렇게 협의대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를 해주셨고 그 관계자분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도 뭐 제가 들었을 때도 전혀 그 질의에 벗어나는 답변은 아니었지만 본인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기술력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은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경주시의 전체적인 지금 그 문화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미디어 아트계의 그 생명력을 봤을 때 저희는 선발주자라는 느낌보다는 좀 후발대로 가는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부산 영도에서 그 미디어 아트 아르떼 뮤지엄이 오픈을 하려고 하는 데는 폐 공장을 개조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시 꾸며서 미디어 아트를 그 개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액을 민자 투자로 해서 새 땅에 새 건물을 짓는 부분으로 저희가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 미디어 아트의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객관적인 미디어 아트의 생명력 자체가 지금 우리가 경주시는 16년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부 체납을 하는데 그 16년 동안 과연 미디어 아트가 갈 수 있는 생명력이 그만큼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단발적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아르떼 뮤지엄도 이제 점점 관객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인기가 절정에 치달았다가 지금은 거의 인기의 어떤 빈도수가 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희 경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자원이 풍부하고 역사적인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바탕은 베이스는 깔려있다고 보지만 미디어 아트라는 그 사업의 분야가 이제는 존속할 수 있는 생명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저께 지난주에 그 전체임 간담회 하면서 나름대로 설명도 들어봤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동뮤지엄도 가보고 아까 의원님 얘기하신 거 부산도 있고 강릉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사업자가 설명을 할 때는 기존의 아동뮤지엄에 가는 미디어아트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저도 나름대로 들어보면서 약간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컨텐츠 부분은 한번 그 제작해 놓으면은 뭐 오래 쓰는 건 아니고 그날도 답변할 때 컨텐츠 부분은 아마 4년에서 5년 정도에는 한번 또 새로운 컨텐츠로 한번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설명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뭐 추세가 이렇게 미디어아트 부분이 좀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또 다른 미디어아트 개념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다른 컨텐츠로 경주만의 컨텐츠로 접근을 해가지고 제작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 미디어아트가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지만 그분들이 이 우리 경주의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 자체는 충분하겠죠. 지금도 그분들께서 그렇게 자부하셨고,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기술력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 공간을 찾는 소비자들에 대한 기호가 16년까지 생명력이 길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다 하셨지만 저는 그 반대입니다. 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저희가 승인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면밀히 행정적으로 그리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과장님, 일단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500억 이상이면 우리가 타당성 전문간에 선명해주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300억 이상으로 하고 이게 실제로 우리 형곡에도 노인 요양병원도 보면은 그 건물보다 진입 들어가는 그 도로 그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럴 경우 지금 여기도 500억 이상 되는 그 금액에 이분이 여기에서는 135억이 하지만 그 총사비가 그 도로나 부지 포함이 안 됩니까? 네네. 부지는 네,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300억 이상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네네. 그 신규 사업인데도. 네네.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우려스러운 게 그게 어떤 우리가 지금 기부 체납으로 우리가 시행착오를 좀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부 체납에 하고 난 뒤에 우려사항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버드파크도 20년 지나서 지금 그렇게 낡아 빠진 우리가 기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운영을 하고 활용을 할 것인가 그것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미디어 아트는 우리가 그 외관상이 건물이 디자인이 어떤 그 관광용으로 호응을 얻는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창고 하나 우리 제주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창고처럼 이렇게 크게 지어서 그 안에 어떤 미디어 아트를 하기 때문에 그 긴 진입로, 그 긴 진로에 도로를 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역의 고용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게 도움이 되겠나. 그리고 간담회에도 얘기했지만 지역 총연계를 그래서 지금 미디어아트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럴 경우는 대피 관광객이 분산이 되고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 무상 사용 기간을 16년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해가지고 그때 전체 간담회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초에 첫 번째 전체 간담회 할 때는 자료를 한 10년 정도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두 번째 할 때는 16억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향후에 7일이나 8월 정도에 만약에 이게 관리계획 자체가 성립되고 절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별도로 실시 협약이나 아니면 운영 계약 시에 별도로 무상 사용 기간을 정축이나 신축 이런
쪽에 따라 또 기간도 좀 다를 부분이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이렇게 고민해서 뭐 10년 하든 물론 뭐 법적 절차적으로 딱 이렇게 뭐 신축 정책하면 이렇게 기간이 나오겠지만 나름대로 또 고민해가지고 경주시 의견도 내가지고 10년 정도에 뭐 정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이게 건립됐을 때 그 엑스포 위에 산 쪽에 그 동편인데 엑스포를 통과해가지고 올라가는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왼쪽으로 동편 주차장 쪽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진행을 해가 올라갈 것이냐 지금 서울과 미술관 같은 데는 이화됐던 그 입장료에 엑스포까지 같이 경유해가지고 통합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도 아마 엑스포 활성화 차원에서 엑스포를 입장료 같이 연결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정은기 의원님. 예, 아주 지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거기 우리 그 금년을 전체 이거 간담회 할 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시는 분은 기술력을 아주 강조하시고 기술력만큼은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전체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오는 의견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미 아주 핫한 게 아닌 이미 기존에 있는 게 경주에 다시 와서 아르테 뮤지엄이 생겼을 때 쉽게 말하면 꼭 경주 가서 봐야 되나 제주도 가서 봐도 되고 다른 데서 보면 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경주에도 있네 난 강원도에 가서도 봤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우리 문화도시 위원들 전부 다 그 제주도 아르테 뮤지엄 갔다 와서 느낀 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다 각각 건물마다 각각이 다 나눠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따로 놀고 있다. 그냥 이건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특별히 제주도를 담아냈고 제주도를 인상 깊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는 좀 더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그날 또 물었던 게 우리 경주에 생긴 아르테 뮤지엄의 컨셉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계속 뭐 기술력이 있고 시스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형태의 어떤 기술력만으로 승부해서는 절대 경주가 생명이 없다고 보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맡아서 하시는 이 단체에다가 다음에 우리 보고해야 할 때는 정확하게 경주에서 이거 미디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뭔지 주제가 뭔지 그리고 주제 컨셉이 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있는 아르테 뮤지엄은 다른 지역하고 경주를 담아냈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좀 나올 수 있게 경주는 사실 좀 클래식한 도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최고의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최첨단이 들어왔을 때 그게 과연 우리를 경주를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보수적인 뭐니 이렇게가 나열식으로만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경주를 시대별로 구분해서 어떤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쭉 통과하면 건국 신화부터 해서 삼국 통일까지를 연출해낸다든가 아니면은 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삼국유사 콘텐츠, 삼국사기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하나의 이 아르테 뮤지엄, 경주 아르테 뮤지엄 자체를 관통하는 그런 어떤 연출의 성이 없으면은 이건 또 다른 지역하고 전혀 별 차이가 없는 하나의 그게 건물이 된다라고 시설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력보다 어떤 인문학적으로 어떤 감명과 영감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많은 좀 신경과 거기 단체에 좀 부탁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머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 다 지적을 하시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실히 좀 더 보강을 하고 정확한 게 다음에는 우리 경주 아르테 뮤지엄에 왔을 때는 어떤 걸 볼 수 있는구나 이걸 의원님들이 좀 캐치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가 뭐 오후에 엑스포가 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래 설명드렸지만 저도 미디어 센터에 있지만은 그 업체가 국내 탑도 아니고 예. 정은교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 보니까 경주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뭐 중앙방관에 조금 금면 하회사를 하는데 그 이 미리의 성격이 저희들도 제주도 가봤지만요. 최첨단 빛의 벙커나 아틀림도 이거 바로 만들어가 수명이 3년 못 지나갑니다. 그 자기들이 제주도나 서울 같은 데 인구 집중 지역에 자기들 건물에 영상 개발해가 2, 3년 안에 본전을 못 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설명을 보니까 뭐 그분은 전혀 여기 경주 역사도 모르는 얘기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것 이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들 고민이 어디 제주도 자기 땅 사가 딱 해가 2, 3년 만에 승부 못 끄면 끝이기 때문에 누가 장기적으로 시설 대부분도 없습니다. 그러고 여기 들어보니까 저도 엑스포를 봤는데 이거 수익금 우리한테 10원도 안 들어오죠. 경주시에 안 들어온다. 자기들 중에 엑스포 좀 붙여주는 거지. 바꿔에 가면은 15년간 사업거리 무상 제공하고 돈 벌어 자기들 회계가 남는 거 엑스포에 조금 돈 나가주는 거예요.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그 땅이 우리 땅인데 차라리 우리 엑스포라든가 관광공사에 필요해서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 끼리 빌려주는 게 않지만은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깊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지금 이 당장 지금 한 달 안에 지금 같이 물리니까 이거 아까 말씀대로 뭐 해주면 다음에 협의해서 하겠다. 지금 엑스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한 달 안에 마무리되는데 출연금 25억도 안 주려고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이거 딱 물렸잖아요. 지난번에 도에서 문화공사 광고 어차피 엑스포가 이 7월 1일 넘어가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사업도 미디어 이 뭡니까 사업도 관공사에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공사 조례에 뭡니까 7월 1일부로 관공사의 문화공사 그 엑스포의 모든 권리 자산을 그 관공사 가진다는 자기들 도지원 조례에 포괄성계 법적으로 잠겼다고 몇 번 얘기하니까 또 답변 안 하고 그때 부시장 국장 내가 법제처 질의받으라 했더니 아직까지 받은 게 질의도 안 받아왔잖아요. 바꿔에 가면은 법제처 질의가 이게 만약에 그게 포괄성계가 아니다 그러면 이 근본적으로 지금 했는 조례가 다 무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이나 우리 이기 부위원장께 국장 과장께 설명드렸잖아요. 다 좋고 우리 시 출연금 25억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승계되는 것도 자기들끼리 합하거나 뭐하나 포괄성계가 맞는지 법적으로 답변 받아라니까 답변도 안 받아오는데 불과 지금 뭐 한 달 앞두고 예산 한 달 앞두고 우리 25억 안 주려고 관공사 지금 뭡니까 정관 바꾸려고 벌써 이미 시장 사인 받아갔죠. 오늘 확인하러 오고 갑니다. 우리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우리 어떤 업무 신뢰를 믿지만은 어떻게 지금까지 도에서 한 번도 여기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 안 하고 핑계대고 25억 조금만 하다가 우리 언제입니까? 지난 수요일 목요일 날 엑스포에서 시장이 아닌 문화엑스포 이사 자격이죠. 모든 엑스포 잔여금을 문화관광공사로 넘긴다는 정관 변경 회의를 받은 게 언제입니까? 지난주입니다. 그거 미리 국장 과장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우리 담당하는 시의회들 1차적으로 문화예술 과장이나 국장도 몰래 시장실에 가 시장이 아니고 문화엑스포의 이사 자격으로 몰래 그런 사인 받으면 최소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 설명회가 이 민감한 시기에 한 달 내에 엑스포가 넘어가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래 과장 국장이 힘들겠는데 그래 몰래 준하경 시장이 아닌 준하경 엑스포 이사 자격에 그래 정관 변경 일종의 행정 사기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실무 과장한테 회원도 안 하고 의자에 시장에 사인해줘 버리면 부랴부랴 이제 와서는 전문위원 보니까 오늘 저녁 회의가 25억은 돌려줄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공짜로 법제처에 만약에 포괄성계가 법적으로 아니다 그러면 모든 게 무효입니다. 국장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임시이사회 정관 개정은 도조례 엑스포에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이 포괄성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문화관광공사가 해산 절차에 따라서 자기들 이게 전해재산을 문화관광공사에서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전주재산은 원래 정관에 우리 경주시 25억, 그 다음에 문체부 50억,
경상북도 28억 5천, 그 다음에 경상북도 출자금 1억, 그럼 결과적으로 104억 5천 중에 돈은 29억 5천을 가져가는 거고, 우린 25억 가져오는 거고, 문화엑스포는, 문화관광부는 50억을 그냥 7일자 돈 주면 되잖아요. 나머지 일은 뭐 실무적인 건 가져가더라도 인적이 되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한 달 앞두고 엑스포로 가져간다는 25억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 도 관련 부서에서 해상과 청산하는 부서가 각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혼선이 있습니다. 본선에는 그걸 가장 굉장히 보고받은 얘기래요. 저희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도하고 엑스포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협의 전에 저희들이 우리 전체 위원들이 엑스포 방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우리 위원들 설명도 안 하고, 그거는 바꿔에 가면은 지금 만든 조례나 엑스포가 지금 받는 정관도 이거 포괄성계 법제처 승인 못 받으면 무효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아니 우리 시조례도 만들어 얼마 전에 도에서 바꾸대가 새로 취소했잖아요. 그럼 도조례도 법제처 승인 못 받으면 이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법제처에 질의는 해놔. 질의한 지가 4월달인데 아직까지 답변 나왔다는 얘기는 법제처에서 승인 못한 서면으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도에 전화했거든요. 경상북도에도 법제처 파견 공문이 있어요. 여러분 도에 가면은 각 정부 부서가 파견 공문이 있고 또 경상북도에서 중앙부서에 파견 공문이 있어요. 그럼 이거 받아오라고 그러면 이걸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포괄성계 받다 하는 걸 긴급하면은. 저는 여기에 얼마나 이게 엑스포 때문에 우리 이동 과장이나 박은철 국장님 일하시는 우리 성적 우리 입장에서는 과장이나 국장을 믿지만은 경상북도 어떻게 이런 일종의 행정사기 비슷하게 일단은 5시에 국장 가시겠지만 그 전에 우리 일단 오후 시간에 엑스포하고 문화방송 가보겠습니다. 가서 이는 법적 우리가 다른 걸 요구 안 하잖아요. 법적으로 포괄성계 된다고 법제처 확인만 받아오라니까 지금 이건 뭡니까? 한창 미뤘다가 우리가 독촉하니까 4월 2일 4일날 경상문화관광정책과가 정책팀에서 법제 질의했는데 직접 법제처에서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이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는 법제처 업무 바쁘면 전화를 내가 내일 받아오세요. 받아가 이게 포괄성계가 맞다 그러면 깨끗하게 포괄성계 해주는 거죠 뭐. 근데 저희들 알아본 바에 의하면 포괄성계는 저도 법률자문기관 다 물어봤는데 상속하는 경우에 포괄성계 받고요. 회사끼리 통화만 나머지는 다 포괄성계 아닌 특정성계입니다. 돈 주고 받을 거 하고 엑스포가 넘어갈 때 우리 돈 주고 문체부 주고 도에 주고 그 다음 나머지 인력 가져가고 이건 개별적으로 승계하는 거. 우리가 또 엑스포하고 승계한 업무위임 계약도 계약이 넘어갑니까? 일단 6개월 쓰고 나머지 돈도 우리가 필요하면 관광공사 같이 계약하면 되는데 그대로 가져간다. 근데 또 설명드려보니 그대로 가져가되 이제 관광공사는 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10% 또 세금까지 추가해라. 이런 복잡한 문제를 최소한 우리는 문화예술 과장이나 국장을 믿기 때문에 최소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중차된 게 한 달 앞두고 엑스포에서 경주 준하경 엑스포 이사한테 와가지고 과장국장한테 모르듯이 그런 정관병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함량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이거 연계대가 똑같이 미디어 이거예요. 지금 자칫 한 달 뒤에 미디어 이거는 관광공사 할 건데 오늘은 이게 다룰 필요도 없어. 나중에 이게 정말 타당하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엑스포 문제 몇억 짓고 그때 가서 하는 걸로 그러겠습니다. 오후에 엑스포하고 관광공사 저희 위원들이 시에서 방문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5시에 국장님께서 명확하시고요. 네. 이제 와가 개별적으로 6월달 전에 돈은 통장에 넣어주겠다. 이건 장난입니다, 장난. 제가 도에 몇 군데 전화해 보니까 엑스포도 난 사고방식이 뭐냐니까 제가 도에까지 했는데 엑스포에 받을 돈이 뭐가 있냐. 25억 하니까 25억 그거 언제 돈, 보조금 좋은 돈을 왜 받아가냐. 내가 98년도 생길 때 관광공사 50억, 50억, 우리 25억, 그 다음에 도가 조금 낸다 28억 5천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억은 도가 출자금 100% 주식이지. 그럼 우리가 그 당시에 이훈 시장이 있을 때 우리 안 된다. 우리도 1억 넣어달라니까 절대 출자금은 양보 못 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포가 1억 가지고 지금 100% 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업무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믿지만은 불과 한 달 앞두고 저희 감사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분과 더불어
경주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25%하고 권리는 이거는 전화기행 시합도 만들면 우리도 만들면 못한다. 요즘 최근에 뭐 경기도와 성남시에 뭐 배임 사건 생기잖아요. 이 20억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이걸 잘한다기는 우리나 시장이 다 똑같이 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북쪽으로 한다는. 그래서 법제처 어쨌든 간에 국장이 안 가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 가서 법제처에서 모든 게 엑스포 지원조례나 관광공사 지원조례에 포괄 승계라는 게 법적으로 맞다는 서면 답변을 받아오기 전에는 이게 어떤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아시고 일단 국장 과장의 어떤 업무 능력은 저는 믿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상 질의를 더 이상 안 계시죠? 네. 예, 그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강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5개 권역별로 파크골프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중 북경주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신규 조성하여 주민들이 부담 없이 즐기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안강읍 갑산리 943-5번지 이름이며 부지는 22필지 7,200제곱미터로 도유지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 9억 원으로 도로점 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경상북도와 협의 과정에서 도로구역 및 도유지에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도로구역 변경 및 도유지 매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구역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도유지 토지 매수에 약 4억 원 정도가 추가되어 총 사업비 13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까지이며 주요 시설은 파크골프장 9홀과 부대 시설로 화장실, 주차장, 휴게 쉼터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최근 인기가 높은 파크골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근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건강한 체육 환경 조성과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체육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북경주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동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승인권은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질의하실. 한글 의원님. 부장님, 예. 사장님, 요즘 뭐 파크 골프가 유행이고 대세고 그런데요. 이 9월로는 그 대회 유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이거 18월 가능할 수 있나요?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면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파크 골프장을 지금 건설 중인 골프장이 95개에 63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위치가 그 9월이고요. 이제 확장성이 있는지 그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바로 18월이 돼야 대회를 할 수 있대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주가 거의 다 9월이잖아요. 그죠? 보면 자꾸 지금 대회를 할 수 있는 구장이 없어서 파크 골프 하시는 분들이 그 건의가 참 많이 들어와요. 지금 이왕 흥무공원 앞에 예. 거기 둔치에 저희들 18월 지금 조성 그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되면은 그쪽에는 36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근데 그게 길이로 돼야지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험 부담이 많아요. 그렇게 했을 때 대회를 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그 의원님 말씀 이제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은 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 인근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주로 뭐 하천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 하천 활용도 지금
저희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있습니다. 여기 또 안강이고 이래서 위치적으로 또 대외 유치를 했을 때 그렇게 뭐 교통이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왕이면은 혹시 땅이 여분이 있으면은 그렇게도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 연결을 선포합니다. 2023도 제3차 공유산 관리법 변경에 대해서 토론을 해드렸는데요. 자체적으로 좀 협의를 위해서 정리를 좀 시작했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11시 30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도 제3차 공유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토론하실 시간 정해 중에 보건 특히 여러 협의해서 아마 이경희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경희 동의안 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희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경주역 부지 개발 사업, 서경주역 부지 개발 사업, 미디어아트 뮤지엄, 계림, 건립 및 기부 체납의 건은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에 발의합니다. 예, 이경희 부위원장이 제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경주역 부지 개발 사업, 서경주역 부지 개발 사업, 미디어 아트 뮤지엄 계림 건립 및 기부 체납의 건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제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 제청하시죠. 제청하는 의원 계시므로 이경희 부위원장님의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경주역 부지 개발 사업, 서경주역 부지 개발 사업, 미디어 아트 뮤지엄 계림 건립 및 기부 체납의 건을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황성공원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정치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이 의견 정치안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질의 답변 후에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체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도시행사업본부장의 제안 설명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문위원님, 이 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도시계획관리계 황성공원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도시공원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건립공원 내 특정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실제로 조성되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해 시설률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관련법을 잘 검토하여 기존에 유고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설명회 등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특정 공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정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성명 의원. 지금 전문위원 지금 의견 청취가 있었는데요. 특정 공원시설 안에 부지 면적이 20%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문화공원으로 시설하고 지금 분리시키고 지금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20% 초과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문화공원은 그 시설 제한 없습니다.
지금 특정 공원 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까? 특정 공원으로? 특정 시설은 도서관, 문화회관, 청소년 수련시설, 노인복지회관 이런 게 이제 특정 시설입니다. 보여서 설명드리면요. 지금 제가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에는 지금 하게 되면은 지금 초과가 되니까 문화공원은 상관이 없다는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집에서 의원 계십니까? 하여튼 용전은 지금 전체 간담회 잘 달았기 때문에 하여튼 잘 좀 해서 슬기롭게 잘 방송공원이 좀 문화공원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좀 시민들이 환영받는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신 것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방송공원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정치안에서 찬성하는 의원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네. 이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방송공원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정치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관행 수고했습니다. 관계는 드셔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로 해당 국본부의 제안 설명은 유임률로 대처하고 각 부수장으로부터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에 일괄 토론 및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이거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유임을 대체하고 직계 순서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정종문 의원님 그리고 최영기 의원님을 비롯한 예결산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결산검사위원 6분이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보여드린 2022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서 따라 건축허가과 심사를 하도록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64쪽부터 65쪽까지 세출은 243쪽입니다. 건축학과 소관 질의하실 인 질의하십시오. 건축학과는 회계일산보다도 민원 처리 잘하시는 거는 감사 때 좀 많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일산이야. 결산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별로 없는 걸 알고 있고 단지 나중에 감사할 때 조금 민원 질의사항 이런 거 좀 하도록. 의원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건축학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앉아주시고 문화관광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재과장님, 환경조성과 과장님, 관광금융과 4개과 요 묶어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 66에서 67쪽, 세출 204에서 252쪽, 문화재과 세입 68에서 69, 세출 253에서 263, 환경조성과 세입 70에서 71쪽, 세출 264에서 266, 관광금편식과 72에서 74, 세출 267에서 270페이지 4개과 소관해서 쭉 훑어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훑어보시고요. 문화예술 과장님, 예결산건 보통 늘 요즘 매수금도 많은데 워낙 보조금이 많은데 결산하고 하는데 조금 문제 없었습니까? 워낙 보조금 지출을 많이 하니까 요즘 저희가 행사성 보조 사업, 경상 보조 사업 해가지고 한 150건쯤 되는데요. 예. 대부분 정산은 다 끝나고 결산 다 끝나고 작년 부분 지금 한두 건 아직 결산 조금 결산은 들어왔지만은 증명 자료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보완하는 거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결산 검사 받으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네. 네. 정성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작년에 저희가 이제 2020년도 회계 결산이잖아요.
제가 풍월주 했던 거 김유신 그 행사 있는 거 뮤지컬? 풀 예산 아닙니다. 그 작년 추경 그게, 예산. 그건 추경 예산. 4억 7천만 원입니다. 그건 결산이 지금 들어왔나요? 결산은 다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 큰 틀에서는 들어왔는데 정비 결과가 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정산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뭐 감사 때 얘기해야 되나 결산 때 얘기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때 저희가 결산 이거 추경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의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매로 지금 그때 우리가 네네. 예산이 들어와서 저희가 네. 구매하면 정기 의원이 저희 자산으로 편입되는 걸 얘기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 가니까 네. 똑같은 그 뮤지컬 행사를 도교육청 비용인가 그 주관으로 해서 주관 후원을 받아서 그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그까지 못 봤는데요. 아까 방금 의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보조금 받아가지고 구입 부분은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고 꼭 의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임대 형식으로 하는 거는 뭐 얼마 주고 이래 가지고 가능하지만은 구입은 하면 나중에 우리한테 반드시 우리 재산이니까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정산 부분 그 정비 자료까지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지금 예술팀장도 그 부분 정확하게 우리 과에서는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적하신 부분이라 가지고 챙겨 가지고 지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6월달이 지금 됐으니까 좀 빠르게 한번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정성현 의원 지적한 부분은 감사할 때 좀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우리 그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환경조성과, 관광금연식과 질의하시고. 예예 한순희 위원장. 문화관광국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래도 이번 결산 전체적으로 이래 보니까 좋은 결과를 냈네요. 정말 수고하셨고요. 특히 뭐 환경조성과 같은 경우는 입장료 엄청 수입 많이 올렸네요. 성과로서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업을 하면서 뭐 이 보고서로 보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제 이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행정감사가 있겠지만 그때 이 문제점 지적했던 걸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내년에 예산 수립하는데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네. 거기 여기 보면은 지원금 형평성 재고 뭐 예술 행사 지원금이 형평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언론사에 했는 거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물론 뭐 행정감사에서 다룰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면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의십니까? 예, 김소연 의원님. 네, 그 문화재과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보조금 반환 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조금 반환 수입이 좀 꽤 큰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페이지는 68쪽입니다. 그거는 2021년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보조금 집행 잔액이 약 32만이고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집행 잔액이 약 한 6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보충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 뭐 분류 코드를 오기한다든지 오판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없었나요? 네, 그런 과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징수 결정액이 예산 현액보다 좀 높네요. 그죠? 네네.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거는 다시 한번 저희 파악해서. 예,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세입 세출이 좀 이제 어려운 건 있는데 징수 결정액이랑 실제 수납액이 다른 오기나 오판 같은 것들은 저희가 좀 교육을 통해서 다시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름 최영기 의원님 결산검사위원 하셨는데 질의하십시오. 과별로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문화예술가 쪽에 지금 우리 성인지 예산이 그 책정돼 있죠. 거기 법으로 회계법 18조에 가지고 이 성인지 예산 부정 2개 돼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뭐 좀 그 아는 부분 있습니까? 저 우리 저 성인지 예산 저 우리 담당 팀장 안 계십니까? 별도로 사업명을 해가지고 성인지 예산은 따로. 성인지 예산이라고 우리 회계 18조 때 무조건 그 수립을 하게 돼 있다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은 혹시 담당 팀장 뭐 답변 가능하신가요? 뒤에 계시나? 그 부분은 나중에 상세 자료 받아가 네, 요거 감사하겠습니다. 저 왜냐하면은 예. 이게 우리 그 시가 한 1,300억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전체 예산에. 근데 이게 지금 그 거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법원은 해놔놓고는 지금 현재 성인지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 문화예술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언급했기 때문에 뭐 지원금 형평성하고 이런 부분은 뭐 어차피 언급을 않겠습니다만은 이 성인지 대상 사업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우리 지금 그 개성 건구상에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보시고 그 하여튼 자세한 그 성인지 예산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그 시행하기상 저한테 좀 주시면. 우리 저 문화재 관련도 네. 성인지 예산 있습니까? 성인지 예산 별도로 있습니다. 없습니까? 문화재가 없습니까? 네. 별도로 국성을 통해 가지고 이북에 성인지 관련해가 예산 있는지 한번 자료를 한번 뭐. 왕유조석 하는 우리 관광 커뮤니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성인지 예산 정책은 이게 모든 우리가 정책에 어느 한쪽 성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 고려해서 예산을 이제 집행할 때 사실 이제 그렇게 집행하고 있고 보통 이 성인지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에 특별히 성인지 예산 정책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뭐 한 건이나 한 건이 없을 때도 있고 그걸 제출해서 그래서 이게 정책에 대해서 아니 과별로 그게 다 그 예산을 세우고 있고 지금 안 돼 있으면은 그게 이게 왜냐하면 지방회의권 18조에 남녀가 그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과별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 그 룰. 네,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영향을. 근데 이게 지금 뭐가 사업 계획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지금 국군이 다 나오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걸 좀 없는 데는 꼭 한번 검증 찾아오셔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거 오늘 좀 여섯 분 다 그리고 나머지 그다음에 뭐 집행이전에 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그 사고에 명시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더라고. 하여간 하여튼 뭐 승인 관련해 한번 직자한테 별도로 이선. 저 지배하시는 게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의 그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환경조성과 관광컨텐츠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동궁원 시립도서관 파랑마을 소장 앞당기시고 체육진흥과 75쪽부터 76쪽 그리고 동궁원은 163쪽, 시립도서관은 164쪽, 파랑마을은 168에서 169쪽 세출은 체육진흥관은 272, 277 동궁원은 445, 446쪽 시립도서관은 447, 파랑마을은 452쪽부터 453쪽, 체육진흥기금, 중전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세출 포함해서 천천히 물도 보시고 우선 돼서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등주여전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이거 누가 소관입니까? 여기 소관되어 있어요? 아, 예, 도서관입니다. 아, 도서관에서 있습니까? 예, 도서관 지금 시립도서관 건립에 있다는 예산. 아, 시립도서관. 요새 뭐 보고되는 그.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뭐 전반적으로 좀 뭐 여유가 있고 잘 씁니까? 체육진흥기금. 예, 뭐 저희 지금 현재 매년 좀 수익만 좀 잡고 있습니다. 이걸 그 세입만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액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저희들도 하나 의회하고 상의돼갖고 지금 얼마 써야 있는데? 지금은 47억이라는 매년 얼마씩 사요? 매년 지금 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계속 조금 사가 뭐 의미 있습니까? 꼭 필요하면 뭐 지역시설 필요하면 한 번 하면 10억, 20억 쓰는데 뭐 2억 조금 이래서 적립해가지고 차라리 거에 쓰든지 계속 나눠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좀 계획자시면. 요새 뭐 은행 이자 몇 프로였는데 이게? 이거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아니 거의 이익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굳이 기금이란 게 뭐 옛날에 이자가 높을 때 몰라도 좀 저리 이제 크게 예금 이자 없을 때 돈 그냥 쌓아놓는 건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고 단 얼마라도 있으면 판단해 보시고 경 전체 체육진흥이 이제 용도에 맞게 판단하셔가지고 쓰도록 짜세요. 내 새끼만 사지 마시고 과장님 계신 동안 좀 합리적인 기금 지출 방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 보고하고 하도록. 예, 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동공원 시립도 주관 화랑마을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회장님 그 화랑마을 원장님, 총장님. 지금 그 화랑마을이 지금 미달성하는 그 성과의 목표 실적 보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22년도에 그렇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예, 그 화랑마을 처음에 우리가 뭡니까 3대 문화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게 우리가 의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경주문화재단과 하백컨벤션센터, 스마트 미디어센터 이 세 개의 출연기관이 완전 적자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화랑마을까지 또 적자 대열에 끼어들면 우리가 지금 경주시 재정 부담이 좀 심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결산 보고서니까 1년을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수지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하고 연찬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업무 보고나 우리가 지난 후대 입문을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것들도 언급이 되었지만 이번 기회에 좀 더 좀 하드웨어를 처리했으니까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을 많이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려운 과에 초원장으로 하셔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뢰상 주시죠. 네, 그러면 체육진흥과 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 관련된 그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 전체 뭐 소관에서 지뢰상 없으시죠? 이게 보면 경주시 2021년 회계 특별회계 감사 결과가 세입의 증가 요인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인데요. 세출의 증가 요인은 문화, 관광, 산업 이런 데서 세출 증가가 원인으로 해서 지금 이 문제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화 관광 사업이 거의 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이고 축제성 사업인데 그것은 곧 소비성 사업입니다. 우리가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소비성 사업에 예산이 과잉 지급이 되버리면은 실제로 전체적으로 부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시책을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 결산검사 의견서나 이 결산검사서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안정적인 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문화예술 분야는 그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서비성 그저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재창출이라든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든가 꿈을 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그저 도시를 활성화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꼭 부정적인 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은 더 크기 때문에. 그게 증가 요인이 이게 많이 자꾸 매년 해마다 늘어나니까. 예, 우리가 소비재 산업에 우리가 가정살림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비재 산업에 먹고 사는데 해버리면은 우리가 미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 경주시의 어떤 미래의 청사진을 만드는데 그 재창출을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지. 만약 진짜 말고 묶고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지난 그 일요일날 토요일날 제가 그 청소년 한 가곡대 그 갔었거든요. 거기 그 다음에 그 월정대 앞에 거기 또 공짜 또 그 뭡니까 그 문화 구 경주역날이 그 문화 재즈 공짜입니다. 이건 또 공항대 거기 공짜 이거는 완전 도시 전체가 공짜이에요. 와 근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분산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예상하면은 뭐 문화사업이니까 괜찮다 할 수 있지만 이 결산검사에 감사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내실을 가지자는 그런 의미에서 뭐 이게 완전 다 없애지는 못해요. 또 그게 그 경제 유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부분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걸 조금 좀 고민하자는 거죠. 여기 보니까 증가 요인이 계속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빵꾸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저희들 또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다음 집행에 그리고 보조 사업의 그저 성실한 수행에 되는지 저희들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굳이 또 뭐 문화관광만 그런 건 아닌데 그 사업 자체가 다 이렇게 이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뭐 얘기만 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과다 그런 걸 하지만 그건 가장 또 중요한 국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집행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최영기.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국글에 과장님들 한 번 다 아는 말씀 못 드리지만 국장님이 주셔가지고 그 과들 취합을 해가 뭐냐면 맨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결산 관련해가지고 성과 목표의 그 목표치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목표치나 실질적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가 수치가 거의 불분명하게나 오류가 너무 많고 제가 다 결산했을 때 수혜자가 어떠나 성병의 효과가 이 어려운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 집행률도 한 60%도 채 안 되고, 말이 된 데는 숫자적으로 90% 있지만은, 그 예산의 실효성 있게 계획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기존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래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 관광국도, 아마 거의 다, 아까 수립도 안 되어 있는 것도 수립도 해야 되고, 그 법상 예산을 세우기도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죠? 되죠. 예, 성별 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 또 이제 사업 목적과 취지가 그게 대상 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설명하기 어려울 때는 그 관련 부서에 협조를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수혜 대상이 없거나 불분명한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를 안 잡아야죠. 예, 그런 건 안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잡아가지고, 이거, 하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오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을 꼭 집행해서 써야 될 때는 못 쓰잖아.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 과감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예년 지금 1년이 아니라 계속 지금 보니까 작년 2월 했던 부분 그대로 지금 해가지고 3개년도 계속 하고 있던데, 그런 것도 이번에 과감하게 좀 개선할 부분 좀 개선하시고 해서 받으려고 하라. 제 자료 좀 예, 전체 재검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는 제가 다 갖고 있지만은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을 한 말씀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여신 계십니까? 정원기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씀들 의원님들도 경주시 발전과 또 재정을 걱정하셔가지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 경주 정말 행사도 많고 보조금 받으러 온 단체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모든 또 민원 들으시고 지금 나름대로 또 알차게 준비하시고 또 일일이 주말에도 거의 모시시고 이래 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대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까지 가려주시고요. 직제 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도시계획과 소관, 도로과 소관, 주택과 소관 4개입니다. 도로과 소관은 101에서 105조 세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06에서 107조, 도로과는 108쪽에서 110조, 주택과는 111에서 122조, 세출 분야는 건설과는 329에서 334, 도시계획과는 335에서 337, 도로과는 338에서 354, 주택과는 357에서 358쪽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인 지수사업, 세입제출, 중전이 방사성 폐기물 시설 규제역 지원사업 세입제출이 있고, 도로과에는 원자력 발전지역 지역 자원시설세 세입제출, 주택과는 주택사업 또 특별회계 및 기금이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건설과와 도시계획과, 도로과,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도철 과장님, 이번에 그 신남 한해 때문에 아마 이게 사고 이율이나 명시 이율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업 경과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해외 인수주의라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지금 흰남로 태풍은 지금 거의 설계 다 발주해가지고 약 한 85% 이상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하고 있던. 원래 우수기 전에, 8월 전에 80% 이상 보고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 피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의 보면 이게 사고 일이나 명시일은 건설이나 도로나 이런 우리 도시개발국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아마 흰남로 때문에 많이 안 있겠나요 생각이 되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는 원래 수고가 많다는 거 그리고 크게 뭐 이렇게 지적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행정감사 때 세부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보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동안. 예, 고맙습니다. 네, 아직 부진했던 거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라.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상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철도 활용 사업단 안전정책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차량 등록 사업소 함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입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그리고 세출은 359부터 362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은 115쪽에서 116쪽, 세출은 363에서 367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세입은 117쪽에서 118쪽, 세출은 368에서 369쪽입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세입은 167쪽, 세출은 451쪽입니다. 예, 안전정책과는 재난관리기금 세입 786쪽부터 787쪽, 세출은 788쪽부터 78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 회계 및 기금은
도시교통사업 세입 585쪽부터 586쪽, 세출은 614쪽부터 615쪽, 원자력 발전지역 자원시설세 세출 688쪽입니다. 그리고 차량등 사업소 특별회계비 기금은 도시교통사업 세입 587쪽, 그 세출 616쪽입니다.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영 의원님. 네, 교통행정과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6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과목 중에서 세이프 택시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혹시 확인되십니까? 365페이지.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세이프 택시 사업 지원에 대한 몫이 있는데 지금 이게 전년도 1월액으로 떨어져 있는 예산에서 지금 올 연도에도 그 집행잔액이 그대로 지출잔액으로 남아있네요. 맞습니까? 작년도에는 지출하고 난 부분은 불용 처리하고 올해 예산 별도로 예산을 승인시켜가지고. 그러면 지금 올해 별도로 예산을 다시 잡으신 거죠? 예. 그러면 올해는 이 세이프 택시 사업 지원에 대해서 그 지출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그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작년도 2월액에서 지금 지출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잔액 그대로 나갔는데요. 택시 사업 지원입니다. 요거는 그 택시 관리 시스템을 그 특공단에 지출해가지고 그쪽 위탁해서 그 시스템을 보수하고 하는 그런 사업. 그러면 이게 올해 다시 그러면 2월 돼서 원래 그 사업이 운행이 되나요? 전년도는 그럼 사용되지 않으셨다는 거네요? 예, 공불용 처리하고 별도로 예산을. 별도로 예산을 잡으신다고요? 이미 잡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예, 이거 당초 예산이 있습니다. 예. 예? 당초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당초 예산은 있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 사업은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라는 거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교통사업 그 하단에 365페이지 하단에요. 이것도 지금 항공교통사업으로 진행된 거에서 지출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지출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그 포항경주공항에 대한 경주시 부담금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지출하고 남은 거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럼 부연 설명하실 건 없습니까?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이프 택시 사업 지원 관련한 그 세부 내용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정성영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안전정책과 361페이지에 제9 사업 1,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불용 집행 잔액으로 지금 그냥 남게 되는데 요거는 뭐 차후에 집행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 ABB 성격으로 저희들이 확보해놓고 하는 그런 데요. 특별히 뭐 긴급 전환이나 발생하고 할 그런 상황. 네, 알겠습니다. 예. 저 교통행정과에 363페이지에 택시업계 지원 사업에 지금 보조금 반납이 4,400인데 요거는 뭐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택시 업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요거는 이제 브랜드 콜 택시하고 통신비, 그 택시카드 수수료 된 거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순수 이제 쓴 것만 쓰고 지금 남는 거라 이거죠?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예, 소환 조사 심사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시개발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순희 의원님. 국장님, 예.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 도로나 그 하천이나 뭐 이제 우리 일반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수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태풍이나 있잖아요. 바로 이제 재난이 왔을 때 그게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실제로 시의원들이 세부적인 걸 모르니까 그런 것들도 혹시 예를 들어가 뭐 하천을 여기야 되는데 거기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또 딴 데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예산 전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잘 좀 챙겨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도시계획을 꾸려서 그런 걸 한번 보시고 예산 낭비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챙겨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미처 모르는 데가 그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휘하실 일 없으므로 지개발과 소관 전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신청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과장님 와주시고 직접 순으로 도시재생과 세입 153에서 154, 세출 434에서 436조, 자원순환과 세입 195에서 157조, 세출 437에서 439조, 주민지원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관리과는 세입 158조, 도시공원과는 세입 159에서 160, 세출 440에서 441조, 그리고 원자력 발전 지원 시설세 세입 세출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생 사업본부 내에 이 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정성영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과장님 작년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 또 지금 페이지 155페이지 보시면 자원순환과 미수납액이 58억 원인데요. 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뭐 이렇게 수수료 수입에도 6,700 미수가 쭉 이렇게 이 미수 내역들은 뭐 어떤 내용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미수 내역들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이 과태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희들이 뭐 부과를 했는데 또 실질적으로 받는 것도 많지만 못 받는 것도 많이 생겼고 또 행정 그 대집행했던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들이 한 3건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한 45억 정도 지금 그런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뭐 사업장의 불법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이래 가면 저희들이 거기에 조치를 하게 되면 최소한 그게 치우려고 이렇게 행정 조치하는데 제법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과태료 부분에 미수라면 뭐 이해가 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하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인데 이거는 왜 미수가 되는지.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하고 우리 음식물 판매 취입 같은 그런 경우는 저희 하고 난 다음에 조금 한 470몇만 원 남았고요. 대형 폐기물 처리비도 이렇게 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 수수료,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도 좀 남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뭐 경주 환경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필레이트 화합물 처리비 같은 경우는 조금 미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수익은설 쪽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우리 해지지원금 관련해서 그때 또 처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 수수료하고 판매 수입이 합쳐서 3,700 정도 되는데 6,700 정도 되는데 여기 서희건설계 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서희건설 것도 있고 뭐 금호수명 이런 재활용 용품도 또 매각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원래 2월달에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소는 과장님 우리 오자마자 전군 수학장 때문에 애를 많이 드셨고 결과적으로 잘 됐지만 앞으로 그런 게 좀 재발되지 않도록 저도 욕심 같았으면 좀 그걸 수학장 돌아가는 거를 온라인으로 좀 이렇게 말합니까 중간에 그런 잘 안 돌아가는 걸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좀 교통관제센터 하든지 진짜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시의 손실이 좀 있지만은 위기를 잘 넘기는 건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새로 됐는데도 재발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하잖아, 그죠? 그 사람은 또 직원들 과장 계량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검토하셔가지고 청군 수합장을 좀 온라인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하다보다 시장실, 농장실 정도는 그걸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예산 들어서라도 요즘 모니터 예산 얼마 안 되거든요. CCTV 설치해가 정한수는 과장 앞에 하나, 시장 앞에 하나 이런 거 해놓으면은 정말 그런 좀 안개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뭐 도시정사본부 정성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과는 대부분의 수익과 지출이 그 거주사업이나 그렇게 한 용역회사로 지금 돈이 다 지급되고 있죠. 예. 지금 그럼 여기에 표시나는 부분이 용역회사에 지급된 부분만 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쓴 내용까지 저희가 감사에 다 보고돼서 하는 겁니까? 이건 뭐 결산 자료니까요. 예. 집행 내용만 나타나. 그럼 실제 저 용역회사에서 쓰는 내용, 집행된 내용은 어떤 식으로? 단계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산하는 단계에서 보고 중간에 정산 보고 중간중간에 볼 수 있습니까? 내용을 확인하고 있거나 정산 자체가 이제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이. 만약에 뭐 100억 단위 사업이면 100억 단위 사업이 그 용역회사에서 집행을 그 진행 같이 하게 되지 않나 이거죠. 공사 관련 행위는 뭐 중간 정산하는 부분, 뭐 비상금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영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되는 중간 보고하는 그런 단계는 없거든요. 나중에 최종 정산할 때. 그러니까 어떤 정산 부분에서 집행되는 부분에서 어떤 미스가 나도 결과론적인 것밖에 저희가 보고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지금 제가 지금 의원 몇 명이 몇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 요청이 자료가 잘 안 넘어오더라고요. 지금 집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지금 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 집행자가 아닌 상황이 지금 되니까 집행 내역 자체를 저희가 보는 게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건 추후에 한번 제가 따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성윤 지가 보면 용역 이런 거는 이회선 적극적으로 뭐 분기별 다 할 수 있으니까 또 감사들은 철저히 보고해요. 또뭐 과에서는 업무가 많아서 뭐 이런 말 하지만 필요하면 수시로 분기별이라도 의회에서 필요하면 좀 자료 받아가지고 우리가 요청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점검하기로 잘 혹시나 싶은 그런 걸 대비해서 체크를 하지 않잖아요. 5번 감사때 좀 지적을 같이 살펴보고 다음에는 아마 분기별 우리 자료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피의자 얻으시죠? 도시재생 사업본부 전체 소관 필사제 심사 마치게 하겠습니다. 네. 뭐 더 질의 없습니까? 예. 전체 결산 심사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부별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건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일괄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특별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분 없으면 토론하실 이유는 없으므로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건에 대해 있습니까? 네, 이 없으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건은 무난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해 있습니까? 이 없으므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